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봉준호의 황금 종려상 문화 강국 넓히는 기회 되길, 동아일보는 칸 황금 종려상 수상 한국 영화 100년의 축포를 쏟아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양성 확보와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을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봉준호가 품은 황금 종려상 한국 영화 세계로 나가자, 문화일보는 문화 한국 주춧돌 더 놓은 봉준호 감독의 황금 종려상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3대 영화제에서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 마치 공력이 신장된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네요. 먼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화 노동자, 스태프들과 영화 제작자 사이에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타면 감독이나 주연 배우들만 부각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제공하는 그런 노동의 어떤 대가,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이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상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관점에서 독립영화 육성과 지원, 스크린 쿼터제 확대 등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들도 이번 기회에 주요하게 검토되고 논의되고 함께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병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중 대우조선 합병 딴지 거는 지역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국내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려는 대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했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 회사를 통해서 재벌 일족의 이익을 강화하고 손실은 손자 자회사가 될 현대중공업과 인수하게 될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기술 격차를 실현한다는 명분 이면에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부의 세습의 편법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통관 지연 입찰 탈락, 일본서 불이익 당하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양국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한국 외교 고립문 될까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럴 외교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설을 썼네요. 이성적인 대화의 시작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배상 없이는 한 발도 한일 관계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상호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무국가로서 미국에 항복했고 그 이후 미국의 해구산 아래 군사외교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미국의 굴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에 못지는 않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찰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내 뒷조사, 주변조사 샅샅이 했다는 야당 전 대표의 말 사실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적폐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야당을 사찰했다면 당연히 정치 탄압이죠. 그러나 적폐, 즉 지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불법에 대해서 정당한 조사나 수사라면 이것은 합법적이다, 불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당연히 불법 행위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애끓는 군순직에 대통령 총리 조문 없어 돈 없는
북눈치 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군 체감 입항 행사 도중 헛줄 정방용 밧줄이 끊어져서 성조원 최종근 병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타까운 죽음이고 애도해야 할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조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다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기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 통화 유출되면 어느 나라가 상대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직기관 회의 바로잡을 계기 삼아야 한다. 같은 통화 다른 내용 악습 건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국가기밀 유출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릴 때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안위에 따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되게 알렸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격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년 새 최하위층 소득이 16%나 감소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역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그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결과가 최하위층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배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자체가 사실 잘못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자본에 공격당하는 빌미만 주면서 실제는 성장도 아니고 분배도 아닌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WHO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게임 문화 건강해야 산업도 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소년이 쉽게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안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놀이 문화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야 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과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놀이 문화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식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외국인 주식 투자자 한국 이탈에 담긴 신호 제대로 봐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현재 외국 투자자 이탈은 반기업 친노조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확대되는 통화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고 구조적으로는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심화가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전쟁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미중 유탄 막을 경제외교 저실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겨냥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혔죠.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에도 결정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군사 동맹에 더해서 한미 경제 동맹을 강화하라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무역 적자를 한국과 무역 적자를 내세우지만 한국 대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에 엄청난 양의 군사 무기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종속적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국과의 경제 외교라는 것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방해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공무방해 경찰 대응 미일 수준으로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1689